예, 시간이 됐으니까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카라데오리 익스텐션 세럼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듀레책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듀레책 여기 보시면 요 probability space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게 오메가, 요게 시그마 필드, 요게 probability measure고요. 좀 더 일반적인 매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CRM 여기 좀 있고요. 여기 카라디올로리 익스텐션 CRM과 관련돼서 여기 보니까 여기선 세마 엘지브라라고 그러네요. 지난 시간에 위키에서는 세마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선 세마 엘지브라라고 이쪽 동네에서 용어가 보니까 엘지브라하고 필드하고 섞어서 쓰고 있고 뭐 좀 용어가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세마이링인 것 같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르벡 매저 정의할 때 리얼라인상에서 좀 더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 F라는 게 이 F가 non-decreasing하고 right continuous 한 경우에 typically fx equal x라고 생각하면은 르벡 매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그래도 요걸 이용을 해서 half open, half close 인터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매저를 주면 특히 이 경우에 이렇게 주면 요 세마이링에서 매저가 정의가 되는데요. 그게 카라데오리 익스텐션 세럼에 의해서 익스텐션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요 fx가 x가 되는 경우에는 르벡 매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fx가 x가 아니어도 non-increasing 하고 right continuous 하면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면 카라데오리 익스텐션 세럼을 써서 매저가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 요거는 지금 R1에서 매저고요. 일반적으로 RN에서 매저도 동일하게 작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half off, half close 인터벌에 대해서 프로덕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매저를 정의를 하면 그 매저가 르벡 매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거의 볼륨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세미 알지브라에서 정의된 매저가 되는데 그게 익스텐션 세럼을 써서 내추럴하게 익스텐션이 가능하고요. 그게 RD에서의 르벡 매저가 되겠습니다. 여기 디테일한 좀 프루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FP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요게 probability measure인데 저는 요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샘플 스페이스 오메가가 있고 거기에 샘플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 샘플들이 발현된 확률을 진흙으로 표시를 해서 그 발현될 확률만큼 진흙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건 엄밀한 건 아니고요. 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러면 토탈 매스가 1이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여기에 있는 진흙의 양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맞지 않지만 인투이션을
correct한 intuition을 줍니다. 그래서 probability space가 있고 x가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이게 랜덤 베리어블인데 좀 더 엄밀하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x가 measurable 해야 되는데 measurable 하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오메가 fp가 있고요. 여기 리얼 라인 상에는 보렐 시그마 필드가 있어요. 보렐 시그마 필드라는 거는 오픈셋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시그마 필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x가 measurable 하다는 거는 임의의 A인 보렐 시그마 필드에 대해서 for any x inverse B가 A가 measurable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테크니컬한 컨디션인데 그냥 보통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measurable 하지 않으려면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랜덤 베리어블 measurable 해요. 그래서 이런 테크니컬한 컨디션은 있지만 그냥 practically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non-measurable한 함수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는 typically 요걸 만족하고요. 요걸 measurability condition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만족을 하고 요걸 만족하는 경우에 요 함수를 random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경우에 그래서 x는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상상을 좀 해보시면 x는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에 샘플들이 있고 거기 샘플들이 발현될 확률에 맞춰서 진흙들이 이렇게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요 x라는 거는 각각의 샘플이 주어지면 그 샘플이 어디론가는 갈 거예요. 같은 데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진흙들을 요 릴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리얼 라인 상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오리지널리 토탈 매스가 1이었기 때문에 리얼 라인 상에도 토탈 매스가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특정한 어떤 인터벌 A가 주어지면 A가 발생할 확률은 여기에 진흙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에 의해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a가 될 확률은 x가 a에 있을 확률은 요 진흙의 양일 텐데요. 요거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는 a가 리얼 라인 상에 있는 셋이고요. 그러면 x의 인버스를 취하면 이 오메가에 있는 셋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거의 사이즈를 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학적인 데피니션이고요. 저는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에 있는 진흙의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임의의 요 리얼 라인 상의 이벤트에 대해서 그 x가 여기에 속할 확률을 주는데요. 그러면 요게 리얼 라인 상에서 probability measure가 됩니다. 그래서 이 probability measure를 x의 분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오메가가 있었고요. 여기에 진흙들이 이렇게 몰려 있었고요. 그러면 이 진흙의 분포는 probability measure가 되는 거고요.
x가 있으면 그 x에 의해서 이 진흙들이 리얼라인 상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러면 이 리얼라인 상에 있는 진흙의 분포가 있을 건데요. 그게 x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x의 분포는 수학적으로는 r에 정의된 확률 매저예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 A가 주어지면 A의 매스가 얼마나 있느냐는 요게 A가 있으면 A의 역상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게 A 역상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있는 진흙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분포를 보면 x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이 얼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인트라는 게 있는데요. 요 오메가에서 리얼 라인으로 가는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매스가 리얼 라인 상으로 어떻게 매스가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요. 또 다른 함수가 있다고 그러죠. 랜덤 베리어블이 그것도 어떤 분포를 이룰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동시에 보면 요 분포를 x, y 동시에 보면 요거는 R2로 함수가 가고요. 그러면 요 R2에서 어떤 매스들이 분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건 조인트라고 부릅니다. joint distribution x and y. 그러니까 x하고 y를 같이 본다는 거예요. 출석 좀 체크하겠습니다. 같은 샘플 스페이스에서 랜덤 베리어블 해야 됩니다. 김범수 왔나? 오케이. 여기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랜덤 베리어블은 테크니컬리 메저러블 해야 됩니다. 그거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쓰는 거고요. 조인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x가
어떤 값을 가질 때 y가 어떤 값을 가질 건가, 그 분포가 디펜던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리얼 라인 상에 있는 probability measure는 그래서 리얼 라인 상에 매스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cumulative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umulative고요. 이 cumulative는 요 네 가지 요 성질을 만족을 합니다. 요 성질을 만족을 하고요. 반대로 요 성질을 만족을 하면 요게 특정 디스트리뷰션의 cumulative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르벡 메저 컨스트럭터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요 성질을 만족을 하면 요거를 CDF로 갖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요. 요거 증명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그 CDF 함수가 만족하는 성질을 만족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증가함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갈 때 1로 가야 되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right continuous 하고요. left limit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 성질을 만족을 하면 그거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CDF가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f값이 f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실제로 그거를 CDF로 갖는 랜덤 베리어블 제너레이트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너레이트 하냐면 014에서 임의의 랜덤 베리어블,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제너레이트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만나면 요 점으로 제너레이트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는 요 점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만나면 이렇게 해주고요. 조금 더 케이스를 몇 개 나눠보면 014에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를 하고요. 그래서 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기 딱 만나면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점프가 있는 영역에서 만나면 이렇게 주고요. 플랫한 영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만나면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 하는 트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 덴시티 펑션이 2의 마이너스 x고 여긴 제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exponential distribution인데 CDF를 구하면 여기에서는 0이고 나머지는 2의 마이너스 x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거든요. 요 함수가. 그러니까 요건 density 펑션이고요. fx 하면 여기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x가 무한대로 가면 요게 1로 컨버지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0하고 1 사이에서 랜덤 베리어블 제너레이터 해서 이렇게 요걸 x라고 리포트를 해주면 요게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랜덤 베리어블하고 CDF 사이는 1:1 대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G라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유니폼 01, 이게 노멀 01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요게 노멀 01을 제너레이트 해요. 근데 x를 저것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2분의 1씩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x 곱하기 z도 노멀입니다. 그러니까 z도 노멀이지만 x 곱하기 z도 노멀이에요. 그러니까 1:1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x하고 y가 분포가 같다고 그러면 equal in distribution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랜덤 베리어블 자체로는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이 같다는 건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density 펑션이 있으면 CDF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포인트 매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CDF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좀 전에 익스포넨셜 레이트가 1인 경우에 CDF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람다인 경우에 density 펑션이 x가 양수인 경우에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거 적분해 보면 CDF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고요. 스탠다드 노멀 있고 예, 요거는 네, 요거 보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보시면 1 over square root 예.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 표준 정규 분포에 어디 있나 표준 정규 분포. 예, 여기 표준 정규 분포에서 요 앞부분을 제외한 파트입니다. 앞부분을 제외한 파트인데 요 적분이 그러니까 요 적분이 바운드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1 over square root 2파이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표준정규 분포처럼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거가 붙으면 표준정규 분포잖아요. 그러니까 x가 양인 경우, 그러니까 x가 이런 경우에 요 면적을 의미합니다. 요 면적이 어퍼 바운드하고 로우 바운드가 요게 곱해졌고 요게 곱해졌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게 빼진 겁니다. 예. 예, 이게 어디선가 쓰일 겁니다. 예,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게 스탠다드 노멀인데, 스탠다드 노멀의 CDF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게 크로스 폼이 없다는 겁니다. 크로스 폼이 없고, 하지만 이렇게 바운드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솔루트 컨티뉴어스하고 싱귤러에 관한 내용인데, 네, 이 부분인데요. 제가 정리한 게 조금 있는데 그걸로 볼까요? 르벡티브 컴포지션 시어렘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강의 끝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위키에서 가져온 건데요. 위키가 요 메저 시어리 부분은 상당히 정성 들여서 어떤 분이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오메가하고 시그마 필드가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두 개의 메저가 있어요. 여기 사인드 메저라고 돼 있는데 그냥 사인드 메저가 모르시면 그냥 메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그마 파이나이트 메저는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카르디오르 익스텐션 시럼 얘기할 때. 그래서 어떤 요거를 메저러블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요 메저러블 스페이스에 두 개의 메저가 있는 겁니다. 사인드 메저 무시하시고 그냥 메저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시그마 파이나이트 메저여야 돼요. 여기 제가 조금 말을 잘못했네요. 여기에 두 개의 메저가 있어요. 두 개의 메저가 있고요.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 메저를 두 개로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개의 메저가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테크니컬리는 시그마 파이나이트 해요. 근데 시그마 그냥 프라이어리티 메저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테크니컬리는 시그마 파이나이트 메저예요. 사인드 메저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냥 메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두 개의 메저가 있으면 이 두 개의 메저가 시그마 파이나이트 하면 이 뉴라는 거를 뮤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로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나는 뮤에 대해서 absolute continuous 하고요. absolute continuous 하다는 얘기는 요거에 대해서 density 펑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파트는 singular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개의 메저가 있어요. 뮤하고 뉴가. 그러면 뭐 테크니컬한 컨디션은 무시하시고요. 물론 수학적으로는 그게 중요하지만 두 개의 메저가 있는데 그러면 이 뉴라는 거를 뉴0하고 뉴1의 디컴포지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메저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메저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뉴0는 뮤에 대해서 absolute continuous 하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수학적으로는 조금 지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d 뉴0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d 뮤의 어떤 density 펑션이 있는 형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0a는 인테그랄 a에 대한 인테그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뮤 a가 제로면 뉴0 a가 제로다, 이런 뜻을,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근데 프랙티컬한 센스로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게 요 메저에 대해서 density 펑션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싱귤러한데요. 그래서 뉴1은 뮤에 대해서 싱귤러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거의 메저가 어떤 셋 A가 있고요. 그래서 뉴1A나 뉴1 오메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뉴1A에서 메저가 여기에 컨센트레이트 돼 있는데 거기에 뮤에서 봤을 때 거기에 매스가 제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density 펑션이 없는 파트예요. 그래서 그런 뜻인데 좀 더 엄밀하게는 여기에 두 개의 메저가 이렇게 있으면 테크니컬리는 시그마 파이나이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인드 메저도 괜찮은데 근데 중요한 건 시그마 파이나이트예요. 그러면 이 뉴라는 걸 뉴0 플러스 뉴1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둘 다 시그마 파이나이트 하고요. 근데 뉴0는 뮤에 대해서 absolute continuous예요. density 펑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뉴1은 singular 하고요. 그래서 이걸 리얼라인 상으로 생각을 하면 리얼라인 상에 두 개의 메저가 있어요. 요게 르벡 메저고요. 요게 probability 메저라고,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래 보죠. 여기다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리얼 라인이 있고요. 리얼 라인에 보렐 시그마 필드가 있고 거기에 르벡 메저가 있고요. 하나는 X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거는 르벡 메저고요. 요거는 랜덤 베리어블 X의 분포예요. 그러면 뉴 X는 뉴0 파트와 뉴1 파트가 있어요. 요거는 density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density 펑션이 있어서 요게 표현이 되고요. 여기는 density 펑션이 없어요. density 펑션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density 예를 들어서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보죠. x가 동전을 던져서 페어 코인을 던져서 헤드면 스탠다드 노멀에서 주고요. 테일이면 마이너스 1을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페어 코인을 던져서 헤드면 스탠다드 노멀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 하고요. 테일이면 마이너스 1을 제너레이트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될 확률은 50%입니다. 그래서 여기 0.5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헤드가 되니까 여기 스탠다드 노멀이니까 여기 이렇게 스탠다드 노멀이 있는데 이게 스탠다드 노멀이면은 이게 토탈 매스가 1이 돼야 1인데 여기는 토탈 매스가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x를 어떻게 디컴포즈를 하냐면 요 파트하고 요 파트하고 디컴포즈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뉴 제로 파트고요. 요게 뉴 원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르벡 디컴포지션 세렘이 얘기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리얼 라인 상의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분포를 보면 디컴포지션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이쪽 파트는 density 펑션이 있는 거고요. 요거는 density 펑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부 스타일의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요게 연속 파트고요. 요게 이산 파트입니다. 근데 리얼라인 상에서 르벡 디컴포지션 시어렘은 조금 더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얼라인 상에서 르벡 메저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임의의 랜덤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은 컨티뉴어스 파트가 있고요. 컨티뉴어스 파트가 있다는 거는 덴시티 펑션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UPP는 2, 3파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속 파트고요. density 펑션이 있는 거고, 요거는 2, 3파트고, 여기 추가로 싱귤러 파트가 있는데, 이 싱귤러 파트는 거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파트입니다. 그냥 수학적으로는 조금 더 요건 일반적인 르벡 디컴포지션 시어렘이고요. 리얼라인 상에서는 조금 더 디컴포지션이 파이너하게 되는데 보통 확률론 혹은 통계학에서 그 연속 랜덤 베리어블 연속 파트가 있고 2, 3파트가 있고 그 두 개를 얘기를 하는데 수학적으로는 제3의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요 파트는 거의 그 확률이나 통계 파트 얘기할 때 이 부분은 거의 핸들링 하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그젬플을 보면 칸토셋에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오케이, 요 정도로 합시다. 오케이. 여기 보시면 여기 칸토셋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파이트예요.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 얘기했고요. 여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졌을 때 그 랜덤 베리어블이 리얼라인상에서 그 메저를 프로버빌티 메저를 생성한다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싱귤러 메저라는 거는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싱귤러 컨티뉴어스라는 거는 뭐냐면 autumn이 없고요. autumn이라는 거는 여기 autumn이라고 그러는 건 이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 포지티브가 매스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싱귤러 컨티뉴어스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점에 포인트 매스가 없고, 그 다음에 density 펑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게 칸토셋에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칸토셋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를 하면 포인트 매스가 없어요. 근데 density 펑션도 없어요. 여기 집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처음 봤을 때 좀 신기했어요. 이게 칸토셋에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를 하는데 이 분포를 보면 포인트 매스가 없습니다. 포인트 매스도 없고 르벡 메저에 대해서 density 펑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싱귤러 메저의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이그젬플입니다. 그리고 뭐 거의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부 때 그 확률론이나 통계학 배우실 때 그 continuous distribution, discrete distribution 그런 건 얘기를 했지만 singular distribution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게 practically 안 쓰여요. 10분간 쉬고요. 출석에 문제 있으신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3분이니까 53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디컴포지션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메저를 제너럴 케이스인 경우에는 컨티뉴어스 파트하고 싱귤러 파트를 쪼개고요. 리얼라인 경우에 이 싱귤러 파트가 싱귤러 컨티뉴어스 파트 플러스 포인트 PP라고 했는데 이게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네요. 포인트 메소드인 거고요. 그러면 리얼라인 상에서 보면 랜덤 베리어블의 분포라고 보면 이게 density 펑션이 있는 케이스고요. 요게 포인트 매스고요. 요거는 칸토셋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같은 겁니다. 이제 그 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한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다고 그래, 그죠? 그거에 적분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오메가가 있고요. 여기 X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가 좀 복잡한 경우는 조금 나중에 생각하고요. 단순한 경우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함수가 요 셋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요 셋에서는 이렇게 되고 요 셋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A1, A2, A3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여기 A1, A2, A3 이렇게. 그러면 요런 랜덤 베리어블은 인디케이터 펑션을 사용을 해서 요 AI라는 거는 뭐냐면 오메가가 AI에 속하면 1을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0을 주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오메가가 있고요. 여기 AI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랜덤 베리어블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만 1이고요. 나머지는 제로인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X는 지금 이렇게 생긴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이렇게 생긴 랜덤 베리어블을 심플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불러요. 저가 장명을 했다면 스텝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 traditionally simple random variable이라고 불러요. 여기 simple function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축약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X가 A1 인디케이터 A1, A2, A3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1, A2, A3. 그러면 요거의 기대값 적분을 계산을 하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요 면적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면적을 계산하는데 높이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요 밑변의 길이는 probability measure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expectation은 A1 곱하기 probability A1, A2 곱하기 probability A2, A3 probability A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데요. 높이 계산은 요 숫자로 계산을 하고요. 밑변의 넓이를 계산을 할 때 probability measure를 쓰는 겁니다.
요게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심플 펑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positive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오메가고요. 여기 x가 positive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심플 펑션으로 근사를 해요. 근데 밑에서부터 근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x가 있으면 요거를 x 심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심플. x는 포지티브고요. 그러면 x 심플은 x보다 밑에 있어요. 그랬을 때 요 expectation은 이렇게 될 겁니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에다가 supremum over all simple function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게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심플 펑션,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근사를 해서 그 밑에서 근사된 함수의 적분값을 계산을 하고요. 거기서 점점 키우는 겁니다. 리밋을 취하려면 이게 시퀀스여야 되는데 이게 시퀀스가 아니어도 돼요. 무수히 많아요. 림 수입하려면 이게 n이 무한대로 갈 때니까 이게 n이 1, 2, 3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무수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카운터블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의하고요. 일반적으로는 x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요거 x를 x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x가 이렇게 있으면 x 플러스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빼기 x 마이너스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x 플러스고요. 이 부분 플립을 한 게 x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수학적으로는 x 플러스는 x하고 제로하고 맥스를 취해 주는 거고요. x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x에 제로 맥스 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x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고요. 그러면 2의 x는 이것도 포지티브고 이것도 포지티브예요. 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 심플 펑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바운디드 펑션에 대해서 정의했네요. 바운디드 포지티브, 그러니까 요것도 포지티브 해야 됩니다. 포지티브한 심플 펑션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 다음에 뭐 바운디드 포지티브 심플 펑션, 바운디드 펑션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 다음에 넌 네거티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심플 펑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인테그러블 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x가 이렇게 되면 포지티브한 경우에 포지티브 심플 펑션인 경우에 이 x는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 x가 인테그러블 하다는 거는 이게 파이나이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지티브 펑션에 대해서 이 x는 수 x 심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요게 파이나이트 하면 르벡 인터그러블 한 거고요. 그래서 인테그러블 하다는 거는 x가 인테그러블 하다는 거는 if x가 x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일 때 x 플러스와 x 마이너스가 인테그러블 하면 인테그러블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테그러블 하다는 거는 이게 파이나이트고 이것도 파이나이트한 경우입니다. 리만 인테그랄하고 그 르벡 인테그랄은 다른 종류의 인테그랄이에요. 그래서 인테그랄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퍼티를 다 만족을 하고요. 인테그랄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사용했던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들 다 성립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인테그랄과 관련된 기본 여러 가지 이퀄리티, 이네퀄리티 다 성립하고요.
중요한 성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케이, 젠슨스 이니퀄리티 얘기하고 있군요. 요 젠슨스 이니퀄리티는 제가 학부 때 좀 설명했을 것 같은데, x가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x에 파일을 작동시켜서 익스펙테이션 계산하는 거하고 2에 x를 계산을 해서 파일을 작동시키는 거하고 이렇게 되는군요. 여기서 파이는 컨벡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에다 컨벡스를 작동시켜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는 거하고 익스펙테이션을 먼저 계산을 하고 컨벡스 펑션 작동시키는 거하고 한쪽이 항상 커요. 컨벡스 펑션은 이렇게 생긴 거가 컨벡스 펑션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게 큰 건가가 항상 헷갈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외우는 방법이 phi x equal x 자승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x 자승의 기대값이고요. 이거는 2x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게 항상 크죠. 왜냐하면 베리언스 x는 second moment 빼기 first moment square니까 이건 0보다 크겠죠. 이게 젠슨스 이니퀄리티예요. 그래서 젠슨스 이니퀄리티 보시면 파이가 컨벡스고요. 컨벡스라는 건 이걸 만족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생각하면 y는 x 스퀘어 같이 생긴 게 컨벡스 펑션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뮤가 probability measure라는 거는 뭐냐면 뮤가 이게 무슨 뮤가 probability measure고 거기에 이거 조금 더 일반적으로 써놨네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건 fx equal x인 경우입니다. 저 노테이션으로 쓰면 요거는 인테그랄 d 뮤 요거를 어떻게 요거 노테이션이 별로 안 좋네요. 요게 더 읽기가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more or less 같은 얘기입니다. 요게 조금 더 스탠다드 폼입니다. 요게 조금 더 스탠다드 폼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홀더 이니퀄리티라는 것도 성립을 하고요.
그래서 홀더 이니퀄리티가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프로버티 메저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게 임의의 메저예요. 조금 이게 의미하는 게 F가 LP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F에 P승을 해서 적분을 한 게 파이나이트하다는 거고요. G가 LQ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G의 Q승, 요게 파이나이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P하고 Q가 컨주게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걸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FG의 이 적분값이 F P분의 1 Q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요게 홀더 이니퀄리티고요. 예를 들어서 요런 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1, 2, 3 해서 n까지 여기에 유니폼 메저를 주고요. 유니폼 메저를 주고 여기서 F가 L2고 여기 F가 L2고 Q도 G도 L2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게 Fi Gi 절대값 여기 메저가 n개니까 n분의 1이 되겠죠. 곱하기 n분의 1 sum i는 1부터 n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fi 스퀘어 n분의 1 sum 2분의 1 요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요게 1부터 n까지 유니폼이니까 각각 포인트의 매스가 n분의 1씩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적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요 도 적분은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n분의 1, 요거 n분의 1, 요거 n분의 1 예, 캔슬 되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U 벡터하고 V 벡터하고 인너 프로덕트 요런 거 스페셜 케이스죠. PQ가 2분의 1일 땐 코시 슈왈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P하고 Q가 2분의 1이면 요게 만족이 되고요. 그럴 때 요거를 코시 슈왈츠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PQ가 2분의 1이 아니어도 요거는 성립합니다. 근데 요게 2분의 1일 때 제일 많이 쓰죠. 요게 PQ가 각각 2일 때 그때가 제일 많이 씁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한 example도 P가 2고 Q도 2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르벡 그 메저 세어리에서 정의된 적분은 컨버전스에 굉장히 좋은 프로퍼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컨버전스 프로퍼티가 있는데 바운드 컨버전스 세어렘, 파토 세어렘, 파토렘마, 그 다음에 모노톤 컨버전스, 다미넌트 컨버전스, 이런 여러 가지 컨버전스 세어렘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세어렘부터 설명을 드리죠. 요건데요. 지금 FN이 F로 almost every year converge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들을 다 모아놓는데 FNX가 F로 컨버지 하지 않는 X들을 다 모으면 그거의 매저가 제로란 뜻이에요. 르벡 매저일 수도 있고 뭐 생각하고 있는 매저에 그러니까 그냥 다 컨버지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좀 더 엄밀하게는 요 almost every year 컨버지 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적분값이 해당하는 적분값으로 컨버지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FN이 F로 컨버지 해요. almost every sense로 컨버지 해요. 그랬을 때 적분하고 리미트하고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요게 F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리미트하고 인테그랄하고 바꿔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요 바꿔치기가 개런티가 안 되고요. 하지만 이 개런티가 되는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다미넌트 컨버전스 theorem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언제 리미트하고 인테그랄하고 바꿔치는 게 개런티가 되냐면은 다미넌트 컨버전스 theorem이 얘기하는 거는 fn이 어떤 g라는 함수에 의해서 바운드가 돼요. 그리고 요게 인테그러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걸로 컨버지해요. 그러니까 리미트하고 인테그랄이 바꿔치기가 됩니다. 요게 성립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시어렘입니다. 다음에는 컨버전스 시어렘. 그 다음에 요게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모노톤 컨버전스 시어렘도 많이 쓰여요.
모노톤 컨버전 시어럼은 포지티브한 경우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모노톤이 인크리징 해야 됩니다. 컨버전스가. 그러니까 포지티브 펑션이고요. F1, F2, F3 이렇게 쭉 해서 F로 컨버지를 하면, 그러니까 포지티브하고 이게 모노톤이 증가하면서 컨버지를 하면 이때 컨버전스가 개런티가 됩니다. 리미트하고 인테그랄이 바꿔치기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dominant convergence theorem은 이게 인테그러블 펑션이고요. 요 밴드 안에서 fn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컨버지를 하면 fn들이 요 바운드 안에서 컨버저를 하면 리미트하고 인테그랄이 바꿔치기가 개런티가 되는 거고요. 모노톤 컨버전스 시어렘은 포지티브한 경우에 이렇게 모노톤이 컨버지 하면 리미트하고 인테그랄이 바꿔치기가 개런티가 됩니다. 요것도 가끔가다 써요. 그 다음에 파토렘마인데요. 파토렘마도 포지티브한 경우에 쓰는데요. 요거는 일반 이퀄리티가 아닙니다. 이퀄리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모노톤 컨버전스 시어렘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여기 파토렘마도 그렇고 모노톤 컨버전스 시어렘도 그렇고 포지티브한 함수에 대해서 정의가 됐는데 모노톤 컨버전스 시어렘은 모노톤이 인크리징하게 함수가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컨버지를 할 경우에 대응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모노톤이 컨버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퀄리티가 주어져 있지 않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리민프가 요 리민프보다 커요. 요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가 크거든요. 요게 없다고 치면 요거하고 생각을 하면 typically 요게 좀 작은 함수예요. 엄밀하게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리민프하고 인테그랄하고 바꿔치기 하면 둘 중에 하나가 항상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생각할 때 항상 요거를 죽이고 생각을 하면 요 함수하고 비교하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요게 더 작은 함수예요. 그러니까 적분값이 요게 더 작을 거고요. 따라서 리민프 여기 취해도 이쪽이 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게 파토렘마예요. 그래서 요 세 개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리미트하고 인테그랄하고 관련돼서 인테그랄하고 리미트 사인을 바꿔치기 할 때 많이 쓰는 시어렘 3개입니다. 다미넌트 컨버전스 시어렘하고 모노톤 컨버전스 시어렘, 그 다음에 파투렘마. 오케이.
그 다음에 expectation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expectation, positive, negative 파트 뭐 얘기를 했고요. 요런 거 다 성립하고 젠슨스 이니퀄리티 여기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네요. 홀더스 이니퀄리티 아까 거는 일반적인 경우고요. 요거는 스페시픽한 경우고 체비셰프 이니퀄리티 뭐 요거는 뭐 학부 때 많이 봤던 거고요. 마코프 이니퀄리티 이런 거 뭐 많이 봤던 거고요. 여기서 뭐 파투 렘마 모노톤 컨버전스 다미넌트 컨버전스 theorem 다 그 제너럴한 메저 하에서 성립을 하는데 이거는 그 랜덤 베리어블 세팅 하에서 조금 더 한번 다시 설명한 것 뿐입니다. 여기 뭐 그 다음에 여기 change of variable formula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메가가 있고요. 리얼 라인이 있고 여기 어떤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x를 x 스퀘어로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요거는 x 스퀘어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probability measure가 있고요. 요 x에 의해서 여기 있는 measure가 여기에 분포로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x 스퀘어 하면 여기 뭐 분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예를 들어서 x 스퀘어의 expectation을 계산을 하려면 요거에 density 펑션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요거를 쓰면 여기 fs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s 곱하기 fs ds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여기 gx라는 랜덤 베리어블, gx라는 density 펑션이 있다고 그러면 동일하게 계산하는데 x자승 gx dx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probability measure가 있죠. 그러면 sum 여기가 x 스퀘어 probability x가 x일 확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랜덤 베리어블을 계산을 할 때 여기 있는 메저를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메저를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메저를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요렇게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하고요. 수학적인 정의는 요겁니다. 근데 학부 때 보면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학부 때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 매저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저가 여기 있는 매저를 사용해서 expectation을 계산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매저를 이용해서 expectation을 계산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매저를 이용해서 expectation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change of variable formula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네, 수학적으로는 뭐 좀 복잡하게 모든 케이스를 핸들링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면 모멘트를 정의를 하는데, 그래서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x의 k승 해서 expectation을 계산하면 이걸 케이스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리언스 x 같은 경우는 세컨드 모멘트 빼기 이건 퍼스트 모멘트고요. 그거의 자승. 그래서 베리언스는 세컨드 빼기 퍼스트 스퀘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모멘트라고 불러요. 뭐 베리언스가 만족하는 성질들 뭐 잘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게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그거의 모멘트들을 계산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건 스탠다드 노멀의 평균 분산 뭐 이런 거 계산을 하고 있고요. 베르누이의 평균 분산, 뽀아송의 평균 분산, 뭐 학부 때 이런 거 많이 계산했을 거예요. 지오메트릭의 평균 분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프로덕트 메저인데요. 프로덕트 메저는 지난번에 그 R2에서 프로덕트 메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메저 스페이스고 요게 또 다른 메저 스페이스일 때, 그러니까 요게 뭐 요거를 R1, 요거를 또 다른 R1이라고 하면 요 프로덕트 메저는 R2에서의 메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요 렉탱귤을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요게 세마이 링이 되고, 조금 말을 쓰면서 할까요? 그러니까 요게 리얼 라인 상에 어떤 매저가 있고, 요 또 다른 리얼 라인 상에 또 다른 매저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하프 오픈, 하프 크로스 인터벌 요거의 매저를 어떻게 정의해 주냐면 뮤의 여기를 AP라고 하겠습니다. 뮤 A, 뉴 B 곱한 걸로, 그러니까 A 크로스 B의 뮤 크로스 뉴 요 매저는 A를 뮤로 매저하고 B를 뉴로 뉴로 매저해서 곱하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세마이 링이고요. 그 세마이 링에서 정의된 매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르데도르 익스텐션 세럼을 써서 프로덕트 매저로 익스텐션이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요게 리얼 라인상의 르벡 매저를 이용을 해서 R2의 르벡 매저를 정의를 하고 뭐 R3의 르벡 매저를 정의를 하고 하는 게 요 아규먼트를 써서 매저를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후비니 세렘인데요. 그래서 F가 오케이. 여기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후비니가 있고요. 토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넬리 그래서 F가 파지티브 할 때 F x y d mu x d nu y 그리고 d nu y d mu x 요 오더가 바뀐 겁니다. 요게 같고요. 요게 프로덕트 메저의 적분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터레이티브 인테그랄이라고 불러요. 지금 여기 보면 x에 대한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적분을 한 거고요. 요거는 y에 대한 적분 먼저 하고 x에 대한 적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프로덕트 메저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토넬리 시어렘이라는 건 뭐냐면 F가 파지티브한 경우에 이 세 개의 적분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건 R2에 대한 적분인데 R2에 대한 적분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거를 R1에 대한 적분 두 개로 디컴포즈가 가능한 거고요. 요거는 순서에 상관없이 X에 대한 적분, Y에 대한 적분, 혹은 Y에 대한 적분, X에 대한 적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토넬리 세렘입니다. F가 파지티브 할 때 2디멘셔널 적분을 두 개의 원디멘셔널 적분으로 바꿔치기해서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게 토넬리 세렘입니다. 후빈이 여기 한꺼번에 써놨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가 2디멘셔널 적분입니다. 여기 시어럼을 두 개를 한꺼번에 적어 놨네요. 요거는 조금 못마땅한데 봅시다. 요게 이게 R2에서 그러니까 R2에서 프로덕트 메저를 이용해서 적분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Y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적분한 거고요. 요거는 X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 다음 Y에 대해서 적분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가 일반적으로는 같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같지가 않은데 함수가 파지티브 하면 요게 같아요. 항상 같아요. 요게 토넬리 시어렘입니다. 그 다음에 후비니 시어렘은 뭐냐면 요게 인테그럽을 하면 그러면 요게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가 인테그럽을 한다는 걸 뭐를 이용을 해서 체킹을 하냐면 토넬리 시어렘을 이용해서 체킹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R2라 생각하겠습니다. R2에 요 프로덕트 메저에 의해서 R2에서 적분을 하고 싶은데 R2에서 적분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X에 대한 적분하고 그 다음 Y에 대한 적분을 하던가 아니면 Y에 대한 적분을 하고
x에 대한 적분을 하던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2디멘셔널 적분보다는 1디멘셔널 적분을 2번 하는 게 편해요. 요걸 한 번 적분하면 요거 1D에 대한 적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한 번 적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터레이티브 인테그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거를 2디멘셔널 적분을 두 개의 1디멘셔널 적분으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근데 요게 항상 되는 건 아니고요. F가 양수면 개런티가 됩니다. 요게 토넬리 시어렘입니다. 그 다음에 푸비니 시어렘은 요게 파이나이트 하면 돼요. 근데 요게 파이나이트 하다는 걸 어떻게 체킹하냐면, 요게 파지티브니까 요때는 요게 항상 성립을 합니다. 토넬리 시어렘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를 요게 파이나이트한가 체킹을 하면 돼요. 그게 푸비니 시어렘입니다. 그래서 요게 보시면 이렇게 스테이트를 해놨는데, 요거는 조금 저는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게 두 개의 시어렘이 믹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게 토넬리고요, 요게 푸비니입니다. 그리고 푸비니를 쓸 때는 먼저 토넬리를 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를 체킹을 하려면 요게 파지티브 하니까 그때 여기 두 개의 인테그랄로 계산을 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오늘은 매저가 정의가 돼 있을 때 그때 함수 그 랜덤 베리어블의 익스펙테이션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좀 더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의 적분값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설명을 했고요. 그런 르벡 적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적분은 이 리미트하고 인테그랄하고 그 가장 중요한 시어렘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인테그랄하고 리미트하고 바꿔치기가 개런티가 되는 게 세 가지 중요한 시어렘이 있었어요. 다미넌트 컨버전 시어렘, 모노톤 컨버전 시어렘, 그 다음에 파투 렘마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 메저에서 정의된 랜덤 베리어, 프로덕트 메저에서 정의된 이게 두 개의 이터레이티브 인터그랄로 이것도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개런티가 되는 시어렘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토넬리가 있었고요, 푸비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할 것이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출결에 문제 있으신 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푸비니 시어렘의 컨디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넬리 시어렘을 써서 요게 파이나이트한지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푸비니 시어렘을 쓰려면 토넬리 시어렘을 써야 된다는 거는 요거에 파이나이트한지 요거를 체킹을 할 때 토넬리 시어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